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개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화개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주를 보러 가셨을 때 화개살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개살이 뭔지, 왜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화개살은 고독의 별이에요. 화개라는 건 옛날 임금님이 타시던 수레 위에 덮는 화려한 천막을 말해요. 높고 귀한 자리에 있지만 혼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화개살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거랍니다. 주변에서 왜 혼자 있냐고 사람들 만나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혼자 있는 게 당신에겐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 보면 말이에요.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조용한 카페를 좋아하시고 친구 많이 사귀기보다는 진짜 마음 맞는 한두 명과 깊이 있게 지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화개살의 성향이에요. 외로운 게 아니라 고요함을 즐기는 거예요. 책 읽거나 음악 듣거나 산책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하시죠. 이런 분들이 억지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은 마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는 예술, 종교, 학문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화개살 가진 분들은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노래를 부르든, 뭔가 창작하는 일에 소질이 있으세요. 혹은 절이나 성당 같은 종교 시설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화로워지시죠. 경전이나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세요. 역사든 철학이든 한의학이든 한 가지를 파고드는 집중력이 대단하세요. 이게 다 화개살 때문이에요. 화개살은 표면적인 것보다 깊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학문의 세계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화개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화가나 작가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교수님이나 연구원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평범한 직업을 가지셨어도 취미로 서예를 하신다거나 시를 쓰신다거나 영상을 하신다거나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세 번째, 화개살은 내면의 세계가 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말이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많냐고,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그러냐고 하는데 당신은 그게 안 돼요. 생각하는 게 당신의 본성이고 깊이 있게 사는 게 당신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화개살의 특징이랍니다.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에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개살이 어느 띠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쥐띠와 용띠와 원숭이띠는 진술충미 중에 술토에서 화개살이 나타나요. 소띠와 뱀띠와 닭띠는 진술충미 중에 축토에서 화개살이 와요.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는 묘유에서 묘목이 화개살이고요. 토끼띠와 양띠와 돼지띠는 자오묘유 중에 자수가
화개살이에요. 각 띠마다 화개살이 나타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비슷해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출근해서도 혼자 집중해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점심시간에도 북적이는 식당보다는 조용한 곳을 찾으시죠. 퇴근하고도 술자리나 모임보다는 혼자 책 읽거나 드라마 보는 걸 더 좋아하세요. 주말에도 사람들 만나기보다는 혼자 산책하거나 전시회 가거나 절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겐 이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억지로 사교적이 되려고 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대로의 방식으로 사는 게 맞아요. 화개살은 질보다 양이에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영감이 잘 떠올라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거나 꿈에서 계시를 받는다거나 직감이 잘 맞는다거나 하는 경험을 많이 하세요. 이건 화개살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점이나 역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점술가나 역술인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화개살을 가진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집중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번 관심 가는 일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파고드세요. 책을 읽으면 한 권을 끝까지 읽어야 하고 드라마를 보면 정주행을 하시죠.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배우셔야 하고요. 이런 집중력 때문에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화개살은 마음이 순수해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시죠. 이런 순수함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당신의 아름다운 점이랍니다. 자, 이제 3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화개살은 고독을 즐기는 별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당연해요. 둘째, 예술이나 종교나 학문에 재능이 있어요. 뭔가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셋째, 내면의 세계가 깊어요.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화개살이 뭔지 아실 거예요. 각 띠마다 화개살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다음 구간에서는 이걸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화개살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화개살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어느 띠인지에 따라,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 화개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야 해요. 먼저 화개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볼게요. 사주팔자에서 일지나 연지를 기준으로 해요. 쥐띠, 용띠, 원숭이띠는 진술충미 중에서 술토가 화개살이에요. 소띠, 뱀띠, 닭띠는 축토가 화개살이고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묘목이 화개살이에요. 토끼띠, 양띠, 돼지띠는 자수가 화개살이랍니다. 이렇게 4그룹으로 나뉘어요. 쥐띠, 용띠, 원숭이띠 분들부터 볼까요? 술토가 화개살인 분들은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면이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동시에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게 여기시죠. 절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점도 보시고 그러면서도 사업이나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사색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특히 이 그룹은 공부 운이 좋아요. 배우는 걸 좋아하시고 자격증 따는 것도 좋아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컴퓨터를 배우신다거나 외국어를 배우신다거나 악기를 배우신다거나 하시죠. 그리고 이분들은 혼자 일하는 게 잘 맞아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가 되시면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를 선호하세요. 팀 프로젝트보다는 개인 프로젝트가 더 잘 맞으시고 재택근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띠, 뱀띠, 닭띠 분들은 축토가 화개살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깊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말이 없는데 속으로는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철학이나 역사, 종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이분들이 한번 어떤 주제에 꽂히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세요. 축토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요.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글을 쓰신다거나 음악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종교에 귀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에 다니시거나 성당에 다니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죠.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거나 명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상담가나 심리치료사, 승려나 목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시고 깊은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은 묘목이 화개살이에요. 이분들은 활동적이에요. 화개살이 있어도 집에만 있기보다는 나가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세요. 물론 혼자 하시는 거예요. 등산을 가신다거나 혼자 여행을 가신다거나 사진을 찍으러 나가신다거나 하시죠. 움직이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거예요. 묘목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창의력이 뛰어나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시고 남들이 생각 못한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디자이너나 사진작가, 영상 제작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분들은 혼자서 창작 활동하는 걸 좋아하세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셨고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하세요.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영감이 많이 떠오르시고 바람 쐬면서 산책하실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시죠. 토끼띠, 양띠, 돼지띠 분들은 자수가 화개살이에요. 이분들은 부드럽고 온화해요. 화개살이 있어도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아요. 사람을 만나긴 하는데 깊은 관계를 선호하세요. 많은 사람보다는 진짜 마음 맞는 소수와 깊이 있게 지내시죠. 자수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해요. 영화 보다가 울기도 하시고 음악 들으면 감동받으시고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시죠. 이분들은 봉사활동이나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나 치료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따뜻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돌봄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순수해서 남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느끼세요. 화개살의 강약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화개살이 강하게 나타나서
정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약하게 나타나서 적당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세요.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아예 출가를 하신다거나 완전히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결혼도 하시고 가족도 있으시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럼 화개살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나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으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하시나요? 예술이나 종교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시면 화개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주를 보러 가시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화개살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재능이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 감각,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화개살의 선물이에요. 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억지로 사교적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으시면 돼요. 혼자 하는 일, 창작하는 일,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 이런 것들이 화개살 있으신 분들에게 잘 맞아요. 다음 구간에서는 화개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화개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풀어드릴게요. 화개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외롭고 결혼 못하고 불행하다는 그런 이미지요. 하지만 이건 오해예요. 화개살의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화개살이 있으면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나요? 아니에요. 외로운 것과 혼자 있는 것은 달라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거고, 화개살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거예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해요.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 외로운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죠. 혼자 책 읽고, 음악 듣고, 산책하면서 충전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화개살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화개살 없는 사람도 외로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한 고독이냐 아니냐예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고독을 선택하신 거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는 거랍니다. 두 번째 질문. 화개살이 있으면 결혼을 못 하나요? 이것도 오해예요. 화개살 있어도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만 결혼 생활의 패턴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배우자가 그걸 이해해주면 돼요.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각자 시간을 가지면서 살 수 있어요. 실제로 화개살 있으신 분들이 결혼하시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니까요. 배우자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문제는 화개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세 번째 질문. 화개살 있으면 자식 복이 없나요? 이것도 미신이에요. 화개살과 자식 복은 별개예요. 화개살 있으셔도 자식 잘 낳으시고 잘 키우시고 효도도 받으세요. 다만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거죠.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자식에게도 독립성을 중요하게 가르치세요. 자식이 혼자 설 수 있게 키우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믿고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 큰다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간섭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자식에게도 좋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화개살이 있으면 돈을 못 버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화개살 있으셔도 부자 되신 분들 많아요. 오히려 혼자서 일하는 게 잘 맞으니까.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 다니시면서도 독립적으로 일하시면 승진도 잘하시고요. 화개살은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한 분야를 깊이 파서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이 적다는 거예요.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하지 않으세요. 적당히 벌어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큰 부자는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시니까요. 다섯 번째 질문. 화개살이 있으면 꼭 절에 가거나 종교를 가져야 하나요? 아니에요. 권장사항일 뿐 필수는 아니에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이 종교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술로 풀어내시고 어떤 분들은 학문으로 풀어내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만의 시간으로 충분하세요. 다만 화개살 있으신 분들이 절이나 성당 같은 곳에 가시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잘 맞으시거든요. 꼭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에서 명상하시거나 산책하시면 좋아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질문. 화개살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못하나요? 이것도 오해예요. 화개살 있으셔도 직장 생활 잘 하시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세요. 다만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실 뿐이에요. 겉으로만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하시죠. 회식이나 술자리 같은 건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일은 잘하세요. 혼자 집중해서 일하는 게 잘 맞으니까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팀 프로젝트보다 개인 프로젝트가 더 잘 맞고 재택근무가 더 잘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고 다만 그게 끝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퇴근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면 돼요. 일곱 번째 질문. 화개살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화개살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에요. 당신의 성격이고 특징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듯이 화개살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특별한 재능이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이 다 화개살의 선물이에요. 문제는 화개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생겨요. 화개살 있으신데 억지로 외향적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당신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시는 게 제일 행복해요. 화개살이 있다는 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여덟 번째 질문. 화개살이 있으면 건강이 나쁜가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혼자 있다 보니 운동을 소홀히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과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산책이나 등산, 요가나 명상 같은 거요. 그리고 혼자 계시다 보니 식사를 대충 하실 수 있는데 잘 챙겨 드세요.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적어서 건강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적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니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다만 너무 혼자만 계시지 말고 가끔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시고 바람도 쐬세요. 여러분, 이제 화개살에 대해 많이 아셨죠? 화개살이 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오해가 있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화개살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화개살이 있다는 건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본성이에요. 억지로 사교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세요. 그게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혼자 있냐고 사람들 만나라고 하셔도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사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세요. 매일 아침 30분이든 저녁 1시간이든 당신만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족도, 친구도, 일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에요.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당신의 마음을 충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없이 계속 사람들과 있으면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셋째,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세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예술, 종교, 학문 중에 하나는 꼭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찾아서 키우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글을 쓰고 싶으면 쓰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절에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시작하면 금방 잘하게 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혼자서 깊이 파고드는 과정이 화개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넷째, 질 높은 관계를 만드세요. 화개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얕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해요.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당신의 성향을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깊이 있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진심을 다하세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시지만 한번 열면 정말 깊이 사랑하세요. 그 깊은 사랑을 주세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만나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걸로 충분해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섯째, 당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세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혼자 일하는 게 잘 맞아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1인 기업가가 되시면 좋아요. 회사에 다니시더라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를 찾으세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으세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일하는 건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창작하는 일,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 연구하는 일. 이런 일들이 화개살 있으신 분들에게 잘 맞아요. 혼자 집중해서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면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요. 당신의 성향과 일이 맞으면 일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성과도 좋아져요. 여섯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자연을 좋아하세요. 산이든 바다든 숲이든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자주 자연으로 가세요. 주말에 등산을 가신다거나 바닷가를 산책하신다거나 공원을 걸으신다거나 하세요. 자연은 말없이 당신을 위로해줘요. 집 안에도 식물을 키우세요. 화초를 가꾸면서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식물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창가에 앉아서 식물을 바라보는 시간, 물을 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당신에게 평화를 줄 거예요. 일곱째, 영적인 활동을 하세요. 꼭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좋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활동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명상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당신의 내면을 더 깊게 만들어요. 화개살 있으신 분들은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시니까 그 세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고, 명상하세요. 그러면서 당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세요. 여덟째, 건강을 챙기세요. 혼자 계시다 보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혼자서도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해요. 운동도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 부담스러우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매일 산책하세요. 집에서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건강이 있어야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화개살을 축복으로 여기세요. 화개살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당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게 축복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워가요.